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시장 대응하다 보면 아까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큰 종목도 주가 땡기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옛날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이랑 비교해보는 거 여러분들 의미 없어요. IMF 때 샀으면 내가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죠?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심을 다해서 그런 거를 계산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로또 됐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랑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매매에 도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네 대박이다 이거는 별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항상 그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조정을 거치고 나서 크게 오른 구간들이 꼭 생기거든요. 종목들이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투자했으면은 아주 그냥 죽었던 그런 한 해지. 물론 저점이랑 고점 비교해보면, 근데 매매라는 게 항상 그렇죠. 저점 고점을 내가 정확하게 대응하기 쉽진 않아요. 왜? 추세를 그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한 번 꼭 부러졌죠. 올라가다가 횡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간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형주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하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조정받고 한번 오르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횡보지.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렇게 지금 보면 파동이 짧은 것 같지만 그죠? 그 뭔가가 거의 6개월 이상 조정 받았어요. 이때 2019년도.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한 2달 정도 조정 받고 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를 논하기 여러분들 사실상 무리가 있지. 내용만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국제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어떤 한순간이다라는 거지. 그럼 그 전에는 뭐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트렌드, 추세라고 하는 거고, 그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면 그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95,000원에 고점에 100% 그냥 미수 몰빵으로 만약에 신용 몰빵으로 샀어. 그럼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왜 그 고점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그 자리에서 왜 샀는지가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것도 여러분들 매집이라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려있고 만약에 진짜 나중에 10만원 갔어, 95,000원 갔어, 흰국간 났지만 본인이 잘못 비중 조절하고 잘못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은 잘못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얼마 못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중 결국 그 싸움이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이 최근에 보면 횡보하니까 뭐 말들이 많아. 삼성전자 끝났네, 뭐 하이닉스 끝났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매수 관점도 지금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 주식은 매매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매를 지금 해야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시장의 어떤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출이 많이 돼.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져도 여러분들 쉽게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왜? 긴축 우려감이 있어.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시장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지금 당장은 안 가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증상이거든. 근데 매매하다 보면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지금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3개월 만에 얼마? 한 50%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횡보하고 있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여러 군데 뭐 자동차, 컴퓨터, 뭐 다른 전자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 코드 꽂고 쓰는 데는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뭐 TSMC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수혜를 같이 받고 있는 거죠. 동부하이텍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이 언제까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냥 몰빵해 놓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고점에 나 그냥 90층 이상에서 지금 나는 몰빵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올까요? 근데 제가 올라온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려도 본인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실. 그죠? 그것까지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이건 못 버텨요.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10만원 갈 건데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상 밀리잖아. 불안한 거 어떻게? 뭐 대응할 수가 있는 여력이 없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용지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나눠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이 자리에서는 크게 안 나오잖아. 그치? 자, 우리도 좀 이따 이제 전략 종목으로 이야기를 할 거지만 IT는 무조건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좀 봐야 될 섹터인 건 분명한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자리에서부터는 어떻게 횡보하지만 가격 조정이 크게 없죠. 이평선 어디 61선 지금 터치했죠. 그러면 이게 횡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전과 같은 하락은 조금 완만해진 거지.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어디야? 8만원에서 85,000원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수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5%를 1차 매수라고 할 수도 있고 10%를 1차 매수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30%를 1차 매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 한 10에서 20% 정도는 괜찮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이라는 건 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좀 쫄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인 투매가 좀 나와야 돼요. 1월달은 개인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 고점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예요. 2월달은 조금 이제 매수 규모가 줄었죠. 왜? 1월달은 25주 샀고요. 2월달은 10주 샀어요. 그죠? 지금 3월달은 아직은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월달은 얘네들이 막 개인들이 매도했어.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좋은 거지. 왜? 개인 투매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개인 투매가 많이 늘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1차 물량 잡아놓고 개인 투매 나오는 거 보고 2차 물량을 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는 전략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되고, 근데 이 강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제제재, 무역제재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도체를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막 쉽게 해갖고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커봤자 좋을 게 없거든. 기어오르기만 하지, 대대기만 하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대만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지는 뭐 마이크론 미국 이런 쪽이 그러면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수요처는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경쟁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 명분도 충분하고 여력도 충분하다고 봐요. 단 세력이 작정하고 땡기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까지 맞출 수 있는 거는 좀 다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뭐 여기서 차트 하나 떴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시장 땡기려고 마음 먹었을 때 땡기는 거라고. 시장 땡기려고 마음 먹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땡기려면 삼성전자를 땡겨야 되지. 우리나라 땡기면은 어디 대만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 같이 땡겨야 되지. 이머징 그죠? 그럼 그들이 같이 땡겨주려면 뭐야 미국 경기 좋아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전자만 갖고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매매를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한 매매 전략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거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랑 전략은 좀 비슷한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박스 안에서는 1차적으로 1차 물량은 갖고 있자. 근데 이제 2차 물량까지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접근하자. 그럼 목표치는요 1차 9만원이고 2차는 뭐 그 뒤에 한번 봐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저는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응 여력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고점에서 많은 물량을 덥석 사놓고 리스크 관리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존버밖에 없지 뭐. 이게 본인이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지금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좋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요때 이제 애플카랑 협력하겠다. 지금 어찌 보면 말장난인데 자율주행 쪽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죠. 이거 공시 한번 좀 볼게요. 어디 갔니?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다트 들어가시면 다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사업 방향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는 진행하지 않지만 전기차 협의는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 입장에선 사실상 지금 이미 정해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굉장히 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좀 잘 짜야겠지만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여기 안에 지금 문구를 보면 말장난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뒤바꾸려고 하면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자동차는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기차가 완판됐다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5번째예요. 6번째 판매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대 중에 전기차 100대 중에 50% 그러니까 40에서 50%는 뭐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뭐 사실상 돈 많이 못 벌잖아. 그죠? 왜? 전기차 시장이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아직은.
내연기관에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근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테슬라 살래 포르쉐 살래라고 해보면 같은 값이면 뭘 사시겠어요? 고민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무조건 테슬라요라고 앞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냐?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비중 큰 애는 만약에 비중이 내려오면 악재죠. 근데 비중이 만약에 작은 애들은 성장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아차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이번 2월 달에 판매가 전년 대비 한 7% 증가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출도 좀 잘 되긴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요즘에는 대기업끼리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퓨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보면 현재로서는 갑자기 뭔가 호재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자동차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현대차, 기아차 가릴 거 없이 횡보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횡보 자리에서는 1차 매수에 그냥 무조건 1차 물량이에요. 1차 물량. 근데 이 물량이 너무 크면 안 돼. 시장이 아직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1차 물량이 만약에 10에서 20이다. 그럼 2차 물량 살 현금을 여러분들 최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에서 30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종목을 노리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덧붙여줘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횡보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무조건 이걸 노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어디가 있어? 자동차는 10년 6개월 만에 2달 연속 4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현산 유지만 해줘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아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요만큼 요 자리 어디 75,000원에서 83,000원 라인까지. 그러니까 요 지금 양봉의 옆으로 이게 긴 자리 있죠. 요만큼. 그럼 저점 여기서 지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자리에서는 1차 물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시장 투매 개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 자리 지지되는 거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기아차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곧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또 어떻게 협력 관계로 전개될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는 호재가 지금 나와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거의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악재가 있거나 내지는 뭔가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흐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 올라간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자율주행은 안 하지만 다른 걸로 협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거든. 무조건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가자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적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근데 그게 덧붙여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부담이 크지 않게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목표치는 무조건 호재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가 달라지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1차 저항은 이 자리고 그 다음이 이 자리예요. 그럼 이제 90,000원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이 이제 95,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서 무조건 난 대박을 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흐름대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대형주는. 대신 이제 대형주 흐름대로 가실 거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들 체크할 건 체크하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대형주는 뭐 단타 먹을 거다. 저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좋아질 때 내지는 급락 나올 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사실. 그죠? 요렇게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략은 좀 비슷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요 자리고, 사실 왜 갭자리잖아요. 그죠?
갭자리라는 건 현재는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이니까 암만 못해도 20만원이 깨지면 안 되는 거고, 흐름상 수급상 봤을 때. 근데 20만원 안 깨지고 만약 위로 틀면은 한 3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무조건 박스를 그려주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악재가 떴을 때 주가가 안 빠질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때, 변수 터졌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주식은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종목 등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